인식론과 형이상학은 철학의 두 주요 분야로 이들은 인간의 지식, 존재, 그리고 실제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는 그 자체로 깊고 복잡한 주제이며 철학사 전반에 걸쳐 수많은 학자들이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 왔습니다. 인식론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론적 지식, 인식의 기원, 진리, 믿음, 그리고 정당화에 대한 질문을 다룹니다. 인식론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이 진정으로 타당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인식론의 주요 개념. 전통적으로 플라톤의 정의에 따르면 지식은 정당화된 참된 믿음으로 간주됩니다. 이 정의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먼저 믿음이 참이어야 하고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 믿음이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란 어떤 명제가 실제 세계의 상태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진리에 대한 주요 이론으로는 대응 이론, 일관성 이론, 실용주의적 이론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화는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진리라고 믿는 이유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정당화는 경험적 증거나 이성적 논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신념이 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인식론의 주요 학파 합리주의, 경험주의, 회의주의.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이 지식의 주된 원천이라고 주장합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와 같은 철학자들은 감각적 경험보다는 이성적 사고와 논리가 참된 지식으로 이끄는 주요 수단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경험주의자들은 모든 지식이 감각적 경험에 기반한다고 주장합니다. 존 로크, 조지 버클리, 데이비드 흉과 같은 철학자들은 경험이 지식의 기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흉은 경험을 통한 지식이 귀납적 논리에 의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주의는 모든 지식이 불확실하며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필론주의자들이나 근대의 흉과 같은 철학자들은 지식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인간의 인식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현대 인식론의 논의. 현대 인식론에서는 특히 과학적 지식의 본질과 한계,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정보기술, 인지과학 등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인식론적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기반의 지식과 인간의 직관적 지식의 관계, 기계 학습이 제공하는 정보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됩니다. 형이상학이란 형이상학은 실제의 본질, 존재론적 질문, 그리고 세계의 궁극적 구조에 대한 연구입니다. 형이상학은 무엇이 존재하는가? 와 존재는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며 인간 경험 너머의 근원적 실제를 탐구합니다. 형이상학의 주요 개념 본질과 사고, 실체와 속성. 형이상학의 중심 문제 중 하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존재는 물리적 세계의 모든 것에서부터 비물질적인 개념까지 포함하며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물질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이데아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 사물들 자체가 실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철학에서 본질은 어떤 대상이 그 자체로 갖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들을 의미합니다. 반면 사고는 대상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차적인 속성들입니다. 이 구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실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반면 속성은 실체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실체이고 그것의 색깔, 크기, 무게 등은 속성입니다. 이 개념은 근대 철학에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등의 철학자들에 의해 깊이 탐구되었습니다. 형이상학의 주요 학파, 이원론, 이론론, 실제론과 관념론. 이원론은 실제가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로 나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질이 서로 독립된 실체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원론은 인간의 정신적 경험이 물리적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론론은 모든 실제가 하나의 본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피노자는 신과 자연이 동일한 실체라고 보았으며 이는 범신론적 관점과 연결됩니다. 라이프니츠의 경우 그는 모든 것이 모나드 모네드라는 기본적인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세계가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관념론은 실제가 인간의 인식, 특히 정신적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합니다. 칸트는 실제를 물자체와 인간이 인식하는 현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인간의 인식 능력이 실제에 대해 알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형이상학은 전통적인 존재론적 문제 외에도 시간과 공간의 본질, 인과관계, 가능 세계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나 상대성 이론 등 과학적 발견들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새롭게 조명하며 과학 철학과 형이상학의 융합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시공간의 개념은 현대 물리학에서 중요한 형이상학적 논의 주제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같은 기술적 발전은 우리가 실제라고 간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형이상학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의 경험이 실제 경험과 구별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현대 철학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인식론과 형이상학은 철학의 근본적이며 상호 보완적인 두 축입니다. 인식론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반면 형이상학은 우리가 아는 것의 본질, 즉 실제 자체를 탐구합니다. 두 분야는 각각 인간의 지식과 실제에 대한 탐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역사적으로도 철학적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현대의 인식론과 형이상학은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새로운 질문들과 이론적 발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간의 존재와 세계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